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챕터 1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랭귀지는 C입니다. 요즘에는 객체 지향 언어 C++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C++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다. 모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C 언어의 역사를 이해하자. C, C++은 같은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C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이 나오게 됐는데 그 언어의 역사적인 특징,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C++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C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안다.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개발해 보고요. 이런 개발을 도와주는 C++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리고 이 컴파일에 필요한, 에디트에 필요한 편집기라든가 디버깅,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개발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사용을 하고,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웹상에 바로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해서 보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먹어치우는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세상.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뭐 이베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룹폰이라든가 스카이프, 트위트, 안드로이드, 넷플릭스, 구글, 애플, 삼성 모두 거의 소프트웨어에 관련이 깊은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소프트웨어가 다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AI, 인공지능, 그래서 챗 GPT 이런 것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는 무인 자동차라든가 AI 딱 나오죠.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그리고 인터넷 오브 띵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 IoT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 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 그럼 뭘로 짤 것이냐? 언어가 필요한 거죠. 언어의 종류에는 C, C++, 뭐 자바, C#,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도 C, C++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C는 워낙 많이 사용했으니까 C++에 대해서 요즘에는 객체 지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C++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저급어와 고급어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거를 우리는 저급 언어라고 하는데 이 저급이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계어에 가까우면 저급 언어,
인간에 가까우면 고급 언어. 왜냐하면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어에 가깝게 하는 거는 처리 속도는 빠르나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렵고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프로그램 짜는 거는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워낙 하드웨어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계어에 가깝게 하는 것보다 인간에 가깝게 해서 빨리 프로그램을 짜서 빨리 현실에 내보여서 얼마만큼의 이슈를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게 오히려 더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약했기 때문에 저거버를 어, 많이 사용했다면 지금은 고급 언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급 언어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기계어입니다. 기계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기계어는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 이렇게 0과 1로 이진수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CPU는 본질적으로 기계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기계어로 컴파일 혹은 인터프리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을 다 카운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계어에 가까우면서 인간에 가까울까?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연상시켜 놓은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이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의 명령어를 뭐 add, subtract, move 이것 등과 같은 상징적인 니모닉 기호, 즉 연상 언어인 거죠. 기계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니모닉 심볼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킨 그런 언어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도 빠르고 어, 사람에게 가까우게 조금 더 쉽게 해놓은 게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건 바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기계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로 바꾸어 주는 거를 어셈블러가 담당을 합니다.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기계어 코드 0101로 바꾸어 주는 거를 우리는 어셈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컴파일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셈블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저거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복잡한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리즘,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입니다. 누구에 가깝게 인간에 가깝게 이해하기 편하게끔 그 대표적인 언어가 파스칼, 베이지, 그 다음에 C, C++, 우리는 C++ 온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파스칼, 뭐 베이지, 코볼, 포트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컴퓨터의 성능도 별로 안 좋고 언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해놓은 게 바로 이런 파스칼이나 베이직이나 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덩치가 점점 커지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객체 단위로 쪼개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C++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각각의 부품 하나하나를 우리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고 그걸 A로 묶으면 A 프로그램, B로 묶으면 B 프로그램, 재사용도 가능하고
유지보수도 편리하게끔 해놓은 게 바로 객체지향 언어, C++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한 사람이 작성을 해서 혼자만 다 사용을 했다면, 혼자 다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워낙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가 훨씬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C++이 가장 객체 지향 언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 우리 인터넷 속에서도 객체 지향 랭귀지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위에서 객체 지향이 잘 되게끔 해놓은 랭귀지 자바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바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자바가 제일 많이 프로그램 개발에 쓸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야, 우리도 랭귀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봐. 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객체 지향 언어가 C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윈도우 위에서 객체 지향 언어로 구현되어서 제일 속도가 빠른 랭귀지라고 하면 바로 C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개발하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C++를 할 것이냐, 자바를 할 것이냐, C샵을 할 것이냐, 이 랭귀지를 정해서 어, 선택을 하면 되겠다. 물론 이런 고급 언어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기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즉,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것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방법에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컴파일러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를 좀 더 자세하게 나타냈습니다. 기계어와 고급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순수하게 CPU, Central Process Unit에는 ALU, Arithmetic Logic Unit, Arithmetic, 산술, Logic, 논리, Unit, 장치. 그래서 이 ALU를 산술, 논리, 연산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계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계산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어 0101010111001111111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기계어라고 하는데 이 기계어 자체를 짜긴 너무 어려우니까 기계어에서 연상시켜 놓은 언어, 어셈블리 언어가 있다고 했죠. 로드 AX 35라고 하는 거를 AX에 가지고 와. 로드 BX 56이라고 하는 거를 BX에 가지고 와. add AX하고 BX하고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AX에 저장해. 이런 의미가 바로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로드 해라, add 해라, 뭐 AX가 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거를 어셈블리 언어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5하고 56을 더해서
그 i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i 값을 출력해. 이런 게 바로 C++, 즉 사람에 가까운 언어다 그 얘기죠. 이거를 기계어, 어셈블리어, 그다음에 C++, 고급어 이 두 개를 작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는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쓰면 되는 거고,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가 어셈블러가 기계어로 바꾸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C++은 컴파일러가 여기 파일에는 컴파일러가 어셈블리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기계어로 바꾼다 이렇게 되는데 컴파일러가 다이렉트로 기계어로 바꾸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디서부터 진화되어 왔느냐? C++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기계어 다음으로 나온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 포트라는 수학 계산, 수치 계산에 강한 그런 랭귀지이고, 베이직은 쉬운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나온 다음에 C샵하고 합쳐졌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포트란에서 알골, 뭐 오브젝트 C 만들어줬고 어셈블리에서 BCPL에서 B 랭귀지, 그 다음에 영어의 알파벳 A, B, 그 다음에 뭡니까? C. 그래서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이 만들었던 C 랭귀지, 7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지보수가 좀 어려우니까 유지보수를 강화시켜 놓은 게 스트로브이 만들어 놓은 게 C++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룰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좀 더 쉽게 인터넷을 강화시켜 놓은 랭귀지가 바로 자바고요. 그 다음에 C++도 버전에 따라서 C++ 98, C++ 02, 2000, C++ 11, 14 이렇게 해서 쭉쭉쭉 20 이렇게 연도별로 발전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20 이렇게 C++이 발전했습니다. 표준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C++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C++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표준은 1998년 미국의 표준원 안시라고 합니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약자입니다. 여기에서 C++ 언어에 대한 표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기구에서 IEC 14882라고 하는 문서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작성을 한 거죠. 이런 거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이건 유로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가 표준화가 프로그램 랭귀지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98년도에 C++8, 2003년도에 C++02, 2007년도에 C++TR1, 2011년도에 C++11 이런 식으로 표준이 계속 강화되어 가지고 C++20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에 의해서 작성된 C++ 프로그램은 모든 플랫폼, 모든 C++ 표준, C++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됩니다. 동일한 실행 결과를 보장을 하고
운영체제와 컴파일의 종류에 관계없는 아주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준만 있는 게 아니라 비표준 C++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비주얼 C++, 뭐 볼랜드 C++ 등 컴파일러 회사 고유의 비표준 부문에 의해서 컴파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C++ 컴파일러에서만 컴파일이 되고 다른 컴파일러를 가지고는 기계어로 호환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환성, 결여, 즉 호환성이 없다. 어디에서나 똑같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게 단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준 C++과 비표준 C++의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샵 include, iostream, integer main, 스탠다드한 C 아웃으로 콘솔 아웃으로 헬로를 출력해 그리고 끝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볼랜드 C++이라든가 비주얼 C++이라든가 GNU의 C++ 컴파일러 모두에서 파일이 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표준, 즉 표준 C++ 규격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은 그런 비주얼 C++ 프로그램은 샵 include iostream 여기까지는 똑같죠. 인티지에 언더바 cd, elcl, main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비주얼 C++ 전용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표준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랜드 C++에서는 컴파일하면 실행이 안 되고 GNU 컴파일에도 실행이 안 됩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비주얼 C++ 컴파일에서만 실행된다는 단점. 이런 게 바로 호환성 결여 안 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준 규격에 맞는 C++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어디에서나 다 동작할 수 있는 거를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C++ 언어의 주요한 설계 목적은 무엇이냐? C 언어와의 바로 보안성입니다. 이전에 얘기했죠. C 랭귀지가 객체 지향 언어 나오기 전에 대표적인 언어인데 유지 보수가 어렵고 뭐 프로그램 확장성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C++를 만들었는데 C++를 만들지만 C도 돌아가게끔 하자. 그래서 C 언어와의 보안성도 주면서 객체 지향이 추가가 된 언어가 바로 C++이라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의 문법 체계를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소스 레벨의 호환성, 기존에 작성된 C, 그래서 모든 인프라는 야 이거 지금까지 무슨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 싹 없애고 새로 만들어 이게 아니거든. 기존에 있는 것도 포용을 하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가고 점점 범위가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게 확장되면서 과거에 이렇게 없어지면 새로운 걸로 다 채워지게끔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에 C로 만들어진 게 한 번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C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 레벨의 호환성을 두는 겁니다. C 목적 파일과 C도 실제로는 뭐뭐뭐.c 이게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기계어로 바꾸지 않고 뭐뭐.obj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목적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컴파일하고 링킹, 링킹을 합니다. 링크를 해서 뭐뭐뭐.exe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링킹 과정, 링크 레벨에서의 호환성도 주자. 여기서도 호환성이 있고,
링크 과정에서도 호환이 되게끔 C 목적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C++ 프로그램에서도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다 보완이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일단 썰기의 목표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C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용을 해주면서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한 거죠. 유지, 보수, 확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1번 캡슐화, 2번 상소, 3번 다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복잡하고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유지보수도 쉽게 하게끔 이게 바로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타입을 체크하는 겁니다. 실행 시간, 런타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실행 시간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C에서는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이 아예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런타임,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게 C라면 비정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끝날 수 있게끔 이걸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추가시켜 놓은 게 바로 지불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버깅, 버그 하면 벌레, 벌레를 잡는 거, 즉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처리하는 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시뿔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행 시간의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실행 시간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소와 해결책, 작은 크기의 이런 멤버 함수, 잦은 호출의 가능성, 우리가 함수 처리하면 지금까지 처리한 거 저장했다가 함수 처리하고 되돌아와서 원래대로 복원한 다음에 또 처리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3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2만 한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버헤드가 6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예 줄여서 2만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인라인 함수라고 합니다. C에서는 없는 그런 인라인 함수로 실행 시간 저하된 거를 해소시켜 주자. 그래서 함수의 오버헤드 타임을 줄여주자. 이런 것들이 바로 C++을 만든 객체 지향 언어의 설계 목적이다. 즉 C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언어에 비해서 C++은 어떤 추가 기능이 있느냐? 이거는 C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1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